형사의 손이 채화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드림호텔 창립 기념일 행사장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축하 음악이 흐르던 무대, 화려한 조명 아래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채화영의 몰락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아직도 마대창 회장을 향해 골프채를 들어올린 채화영의 모습이 멈춰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복판. 휠체어에 앉은 마대창은 창백한 얼굴로 채화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악한 년. 마대창의 낮은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채화영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턱을 들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듯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박수를 치던 주주들도, 그녀의 눈치를 보던 임원들도, 그녀가 이름만 불러도 달려오던 사람들도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나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잡힌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건 아무도 자신을 붙잡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동하시죠. 채화영은 형사의 손을 뿌리치듯 몸을 틀었습니다. 손 떼지 마.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행사장 한쪽에 서 있는 강준호에게 향했습니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입술,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무너져 내릴 듯한 어깨. 채화영은 그 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준호야. 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조금 더 흔들렸습니다. 강준호. 이번에도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갑보다 차가웠습니다. 오장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증거들이 다 했습니다. 채화영이 덮어온 모든 말들이 오늘 행사장 스크린 위에서 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정숙희는 마동석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더 이상 채화영에게 달려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채화영을 끌고 가는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이 평생 짓밟아온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채화영을 데리고 행사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채화영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구두굽 소리와 수갑의 쇳소리가 긴 복도에 번졌습니다. 채화영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끝났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차 문이 열렸습니다. 채화영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드림호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빼앗았고 지키려 했고 끝내 팔아넘기려 했던 곳. 그 건물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채화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은 이를 악물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채화영은 수갑찬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목에 닿은 쇠의 차가움이 현실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앞좌석의 형사가 돌아보았습니다. 채화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잡혔지만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도망칠 길은 있다고 믿는 여자였습니다. 조사실. 채화영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대창 사건, 오복길 사건, 마서린 사건, 리베이트 계약, 해외 도피 자금.
질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채화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누가 아직 남았는지, 어느 길이 아직 막히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채화영 씨, 이미 행사장에서 공개된 자료 외에도 추가 증거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마대창 회장님도 의식을 회복하셨고요. 마대창. 그 이름에 채화영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홍주 씨와 염산월 씨도 조사 대상입니다. 당시 도주를 상의한 정황도 확인 중입니다. 채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대창이 깨어났고 진홍주와 염산월은 겁에 질렸고 강남봉은 녹음을 넘겼고 전 검찰총장 뒷배도 끊겼습니다. 남은 것은 이강혁, 그리고 준호. 채화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회. 형사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채화영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이강혁. 면회실. 이강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곧장 채화영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채화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이강혁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준호부터 물었어. 이강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애는 약해. 그러니까 내가 붙어 있어야지. 이강혁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채화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 없어.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표님, 도피 루트 살아있어.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야 준호도 살아.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준호도 끝이야. 이강혁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준호를 위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채화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나는 준호 엄마야.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표님은 엄마가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 조심해. 이강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채화영은 알아챘습니다. 이강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역시 더는 믿을 수 없습니다. 채화영은 유리병 너머의 이강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흔들리면 우리 셋 다 끝이야. 이강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채화영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이강혁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준호가 자수할 생각입니다. 채화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래? 직접 들었습니다. 채화영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에 가까웠습니다. 준호가? 그 애가 무슨 자수를 해?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애야. 이강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겁 많은 사람이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막기 어렵습니다. 채화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수갑이 책상에 걸렸습니다. 쇳소리가 면회실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강준호 당장 데려와. 이강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데려오라고 했어. 이강혁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준호를 대표님 앞에 데려다 놓는 일은 못하겠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이강혁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준호 편이고 싶습니다.
최화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강혁이 그녀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면회가 끝난 뒤 최화영은 다시 조사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도망. 그것만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강준호는 오장미와 강백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초췌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왔어요? 준호는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백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말해. 준호는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형제라는 말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했고 경계했고 상처냈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은 피할 수 없이 같은 피로 묶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할게. 내가 한 짓도 숨기지 않을게. 오장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린 씨 병원에 가게 만든 일. 장미 씨를 위험하게 만든 일. 대표님이 하는 일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일. 전부 말할게. 오장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말로 용서받을 생각이면 그만둬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려고 왔어요. 강백호의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당신도 가해자야. 준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아. 그럼 책임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강백호는 한참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분노도 원망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준호가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최화영이 도망칠 가능성 있어? 준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있어. 그 사람은 잡혀도 끝났다고 생각 안 해. 사람만 있으면 다시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어. 오장미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대표님이라고 부르네요. 준호는 아프게 웃었습니다. 그 이름이 제일 익숙해서요. 엄마보다 먼저 배운 이름이라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강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부탁 하나만 하자. 그 사람 더 도망치지 못하게 막아줘. 그리고 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줘. 강백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건 본인이 해야지.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백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막아줄 수 있는 건 최화영이야. 자기 죄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건 본인이 해야 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오장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 잊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저도 잊지 않고 벌 받겠습니다. 그날 밤 최화영은 병원 이송을 요구했습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럼증. 그녀는 자신의 몸까지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무 기록을 남기고 이송 절차를 만들고 경비가 느슨해지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형사는 의심했지만 의료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최화영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량 안. 최화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차량이 병원 지하 출입구로 들어서려는 순간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최화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직 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찬 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옆에 앉은 형사의 시선이 잠깐 앞쪽으로 향한 순간 차량이 급정거했습니다.
쾅! 뒤쪽에서 누군가 일부러 충돌한 듯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동시에 몸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혼란. 채화영은 문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멈춰. 형사의 목소리가 뒤에서 터졌습니다. 채화영은 빗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중심을 잡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달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채화영은 숨을 몰아쉬며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앞을 한 사람이 막아섰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채화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비에 젖은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비켜. 채화영의 첫 마디는 짧았습니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 여기 왜 있어? 준호는 비를 맞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막으러 왔습니다. 채화영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나를... 네. 정신 차려, 강준호. 내가 잡히면 너도 끝이야. 준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끝나야 해요. 채화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준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더 죽지 않아요. 채화영은 수갑찬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죽어. 누가 죽어? 다들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거야. 나는 살아남는 중이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망치고 있는 겁니다. 채화영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비켜.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준호는 길을 막고 섰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대표님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호칭에 채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표님. 준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바랐던 엄마가 아닙니다. 채화영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형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승용차 운전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빨리 타셔야 합니다. 채화영은 준호를 밀치고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켜. 준호가 다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채화영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너까지 나를 막아.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 살리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준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저를 살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채화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 뜻대로 움직였고 대표님 죄를 모른 척했고 대표님이 만든 세상 안에서 숨만 쉬었습니다.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만해. 준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발로 멈추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도 멈추세요. 채화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멈춰. 그럼 제가 막겠습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운전자가 당황해 방향을 틀었고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채화영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채화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그는 채화영을 밀쳐냈습니다. 채화영은 젖은 바닥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충격음이 빗속을 갈랐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비틀려 멈췄고 준호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빗물이 그의 옷을 적셨습니다. 붉은 피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채화영은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넘어졌습니다. 준호야. 그녀는 수갑찬 손으로 바닥을 짚고 기어갔습니다. 강준호. 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채화영은 그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 너 왜 이래?
일어나라고. 준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린 눈동자가 채화영을 향했습니다. 대표님. 채화영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 마. 그렇게 부르지 마. 준호는 힘겹게 숨을 삼켰습니다. 멈추세요. 채화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하지 마. 병원 가면 돼. 살 수 있어. 준호는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마세요. 채화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살아서 벌 받으세요. 채화영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이 막힌 듯 소리가 끊겼습니다. 준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채화영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빗소리만 도로 위를 미친 듯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강백호와 오장미도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오장미는 쓰러진 준호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백호는 준호의 이름을 부르려다 목이 막혔습니다. 형. 미워했던 사람. 끝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 하지만 피할 수 없이 형제였던 사람. 그 준호가 채화영의 도주를 막으려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곧바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준호 눈 떠. 여기서 끝내지 마.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장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가해자였습니다. 설인을 병원으로 유도했고 장미를 위험하게 만들었고 많은 순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도망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했고 채화영을 멈추려 했고 끝내 그 길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채화영은 준호의 몸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준.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백호는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끝이야. 채화영은 멍하니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강백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도망치려던 길. 그 길 끝에 강준호가 있었어. 오장미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채화영.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친 만큼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채화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입술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채화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채화영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준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채화영에게서 말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목소리를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이름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서졌습니다. 다시 조사실. 채화영은 젖은 머리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옷을 걸쳤지만 얼굴은 여전히 빗속에 남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도주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채화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피 차량 운전자는 누구 지시를 받았습니까? 채화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강준호 씨가 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채화영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채화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갑찬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채화영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준호의 마지막 말이 그 침묵 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살아서 벌 받으세요. 채화영이 도주를 시도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녀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진홍주와 염산월이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행사장 뒤편에서 가방을 챙기다 형사들과 마주쳤습니다. 염산월은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최 대표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진홍주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하자고 했잖아. 엄마가 최화영한테 붙으면 산다고 했잖아. 염산월도 악을 썼습니다. 내가 먼저 도망가자고 했잖아.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가서 말씀하시죠. 서로를 붙잡고 살려달라던 모녀는 결국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끌려갔습니다. 강남봉은 한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돌았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줘. 한영자는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남봉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최화영 씨한테 속았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한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속은 게 아니야.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지. 강남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영자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은 건 재산이 아니야. 사람이야. 강남봉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최화영을 잃은 게 벌이 아니라 한영자가 다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진짜 벌이라는 것을. 이강혁은 조사실에서 모든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그의 앞에 감춰둔 물증과 통화 기록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겁니까? 이강혁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에 도망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도 최화영 대표님이 지시한 일도 전부 말하겠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강준호 씨가 아들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까? 이강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노릇을 한 번도 못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의 진술은 최화영의 마지막 탈출구를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법정. 최화영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턱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진홍주와 염산월은 서로를 원망한 채 각자의 처벌을 기다렸습니다. 강남봉은 오복길 사건 통화 녹음을 뒤늦게 제출한 일까지 조사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강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이 숨겨온 진짜 물증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최화영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용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졌고 끝까지 남은 것은 준호의 마지막 말뿐이었습니다. 살아서 벌 받으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에게 그 말은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다른 목소리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벌 받으세요. 재판장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오장민은 최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끝까지 발악했을 여자. 누군가를 또 끌어들였을 여자. 그런 최화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용하네. 강백호가 옆에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살아있는 동안 계속 들을 거야. 정숙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린이도 돌아오지 않아. 준호 씨도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살아야 해. 자기가 만든 비명 속에서. 마동석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최화영은 그 말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준. 그 이름은 끝까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오장민은 법원 복도에서 이강혁과 마주쳤습니다. 이강혁은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장민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벌 받아요. 이강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압니다. 서린이한테 한 짓, 오복길 씨한테 한 짓, 준호 씨한테 늦었던 것까지 다 가지고 가요. 이강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장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림호텔 한쪽에는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창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리본도 수많은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문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혼자 울던 목소리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오장미는 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정숙희는 상자에 물품을 하나씩 담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전달될 것들이었습니다. 오장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설인아, 내 이름을 크게 걸진 않았어. 사람들이 널 구경하지 않았으면 했거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문구를 쓸어내렸습니다. 대신 내 이름으로 누군가 조용히 살아날 수 있겠어. 정숙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나는 아직 내 마지막을 잊지 못해. 그래도 누군가의 마지막은 막아볼게. 마동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일 겁니다. 강백호는 오장미 옆에 섰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 살아볼게요. 마대창은 휠체어에 앉아 그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마동석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대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 사람들을 지켜야지. 강백호가 마대창 곁에 섰습니다. 마대창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아. 강백호는 아직도 그 이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마대창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드림을 부탁한다. 내가 못 지킨 사람들까지. 강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장미 씨와 가족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오장미는 강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복수뿐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마서린이 잠든 곳. 정숙희와 마동석, 오장미가 나란히 섰습니다. 오장미는 하얀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설인아, 우리 왔어. 정숙희는 사진 속 마서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었지. 마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도 늦었다. 정숙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내일은 부끄럽지 않게 살게. 오장미가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 마지막만 기억하지 않을게. 예뻤던 얼굴도 웃던 목소리도 철없게 굴던 모습도 다 기억할게. 정숙희는 오장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동석도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오장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여기서부터 살아볼게.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 독방. 채화영은 종이 한 장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짧은 연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같은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준호, 준호. 채화영은 한참 그 이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멈췄어야 했다. 교도관이 식판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채화영은 밥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살아서 벌 받으세요.
채화영은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 말이 끊겼습니다. 숨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호. 그 이름 하나를 부르는데도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채화영은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채화영이 벌 받겠다. 그 문장 아래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대표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누군가의 뒤에 숨은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이름으로 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림호텔의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오장민은 작은 기억 공간의 문 앞에 섰습니다. 강백호가 곁에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백호 씨. 네. 우리 진짜 많이 돌아왔네요. 강백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오장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에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다시 걸어가기 위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오장민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지켜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강백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지키겠습니다. 오장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첫 번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